고조리 썰툰. 저에게는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연애 중인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행복한 연애 생활 중 저의 행복은 한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정사 때문인데요.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여자친구는 고아원 원장님을 엄마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고아원 원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원장님께서 저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어리던 여자친구가 벌써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렇게 원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원장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제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여자친구가 들고 있었다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여자친구와 제 부모님이 같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본 결과, 네, 맞습니다. 바로 여자친구가 어릴 적 잃어버렸던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의심쩍은 일을 물어보니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집안 사정이 가난해서 고아원에 맡겼다더군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저는 집을 나와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 중입니다. 여동생을 찾았다는 사실은 너무 기쁘지만 친여동생과 그동안 한 스킨십과 곧 결혼할 사이라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직 부모님과 여동생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조리 썰툰.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연애 때부터 자상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항상 절 먼저 생각해주고 단점이랄 게 딱히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남자랑 결혼을 꿈꾸고 실행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자꾸 모여야 할 돈이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남편이랑 큰일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었던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마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자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핸드폰을 보니 항상 너무 고마워 라는 카톡이 와 있더군요. 카톡방에 들어가 내용을 다 확인한 결과 남편이 어느 여자의 병원비를 내주고 있었더군요.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첫사랑이었고 어릴 적부터 아파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한 여자였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고 생계가 어려워 남편이 저 몰래 도와주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착했던 남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말하길 제 남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남편이 곧 이혼할 거니 기다리라고 했더군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더니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릴 때부터 친하고 딱한 사정이라 도와준 건 맞지만 첫사랑도 아니고 현재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라고,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지금 친정에 와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조리 썰툰. 중2 남학생입니다. 참 고민입니다. 제 친구는 원래 운동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3월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계약이 또 연기되고 친구가 심심하다고 할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약간 조용하고 힐링하는 애니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애니를 한 개 추천했는데 거기서 친구가 애니에 대해 조금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애니를 보고 심하게 덕질하는 사람도 이해는 하는데 친구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일단 첫 한 달은 평범하게 애니를 보는 정도였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됐어요. 친구가 자기 물건들을 헐값에 팔거나 버리고 브로마이드와 굿즈로 방을 도배하기 시작했어요. 네, 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저도 방에 피규어나 브로마이드 몇 개는 걸어뒀으니까. 근데 친구가 해외 직수입으로 1대1 비율 베개를 사고 거금의 피규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베개는 그렇다 치고 저희는 학생인데 한 개에 30에서 50만원 좋게 넘는 피규어를 사들이는 거에서 의심이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친구는 자기 용돈으로 샀다고 하는데 세상에, 용돈이 몇백 가까이 모은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게다가 친구는 용돈 들어올 때마다 써버려서 늘 빈털털이었는데, 그래서 친구 핸드폰을 조금 뒤져보는데 세상에, 부모님 카드로 거의 동네에 있는 모든 피규어샵을 다 돌면서 사들였던 거예요. 거의 300 가까이.
이때부터 확신했어요. 막아야 한다. 막지 않으면 박살난다. 피규어는 친구 부모님이 환불시켰는데 진짜 문제는 친구가 환불시킨 걸 알았을 때 자기 집을 불질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이 저한테 사정사정하면서 우리 땡땡이 좀 어떡하면 좋니? 하면서 울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진짜 완전 통제불능.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안 돼서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친구한테서. 불안한 마음에 확인한 결과 베개랑 결혼한다고 결혼식장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괜히 애니 추천했나 죄책감이 들어요. 고돌이 썰툰. 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1 학생입니다. 무엇이 고민이냐면 사실 제 꿈은 배구 선수예요. 저는 지금 하이큐라는 애니를 정말 애청하고 있고요. 제가 하이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제게 하이큐에 빠져서 그러는 사람 많아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니까 포기해요. 등등의 말들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공감은 했습니다. 제가 하이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지인에게 배구로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며 소개를 받아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보다 보니 너무 몰입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될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 며칠 동안 배구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배구 경기를 볼 때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벅참이 생생하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배구 선수 중에서 팬도 생기고 경기 룰과 주심의 수신호도 꼬박꼬박 외우고 있고요. 집에서는 딱히 연습할 게 없기에 점프 연습도 해보고 배구공이 없는 바람에 탱탱볼로라도 어렴풋이 리시브랑 토스도 연습하고 공을 사려고 용돈도 모으는 중인데 지인들은 자꾸 제게 그만두라고 하네요. 저는 한번 시작해서 오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저희 중학교에는 현재 배구부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부활동을 하려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텐데 공이라도 사서 연습을 제대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게 주어진 건 벌써 여자 고3 평균 키를 넘는 큰 키와 몸이 가볍고 달리기가 조금 빠르다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작이라도 해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반대하신다면 배구를 포기할 수 있도록 모진 말들 부탁드릴게요. 진로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너무 걱정입니다. 고돌이 썰툰. 저는 올해 18살 여자고요. 20살이 된 오빠가 있어요. 예전부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6, 7년 전에는 오빠가 저를 만진다는 거였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뒤에서 가슴을 만지거나 자기 거기를 제 엉덩이에 비빈다거나 제 손으로 잡게 하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샤워하고 있을 때 문을 열어서 본다던가 문을 잠그면 문을 따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고 1년 후쯤에 부모님이 계실 때 오빠랑 싸웠는데 그때 저를 때리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예전에 성추행했던 행동들까지 전부 다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냥 왜 그랬냐고 그러지 말라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후에도 오빠와 조금씩 다툼이 있었지만 그때 잘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빠가 최근에는 제 옷, 속옷, 문제집, 생리대 등등을 계속 갖다 버리고 책장도 갖다 버리면서 제 방을 마음대로 정리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부모님께 몇 번 말하고 부모님도 오빠한테 동생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또 오빠가 제 방에 들어와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온 물건 다른 사람이 쓰는 게 너무 싫어서 오빠한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저한테 싸가지 없다며 욕을 하고 제가 문 앞에 서 있었더니 문을 엄청 세게 닫아버려서 문에 얼굴 끼고 발 끼고 안경이 부셔졌는데 제가 거기에 화가 나서 바닥에 거울을 던졌더니 오빠가 저한테 그거 정신병이라고 분노조절 장애라고 하면서 장애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오빠가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예전에 했던 짓 전부 다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번에 거울을 던진 건 잘못했는데 제가 저런 오빠한테 장애인 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 요즘 이런 가정사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나고 집에 있기 싫어지네요. 요즘은 예전처럼 몸을 만지거나 물건을 만지거나 하진 않고 제가 방에 없을 때 제 방에 오줌을 싸고 갑니다. 처음에 봤을 때 제가 실수로 그걸 밟았고 물이겠지 했는데 오줌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제 방에 몰래 오줌을 싸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